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14일 밤을 위시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발표되면서 향후의 금리에 관한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 하루 전날이죠. 그래서 경계성 매물이 아마 분명히 시장에 출몰을 할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렇다 저렇다 내가 돈을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시장에 막 강세 흐름이 있을 때는 미디어하고 온체인 지표 데이터 발표하는데 뭐 퀀트? 퀀트라고 하나? 거기서도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진입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오늘은 또 오늘 새벽에는 기관 투자가들이 진입한 게 아닙니다. 개인들 위주입니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참 이런저런 뉴스나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제가 이제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 중심이 없으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제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투자한다는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다. 근데 이런 거 다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 다르고 내일 얘기 다를 거를 뭐하러 봐요. 이 또 내일 또 딴 얘기 할 텐데. 큰 법률의 흐름과 4차 산업 시대에서 가상자산이 과연 금융 인프라에서 과연 중심에 설 것인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내일 발표하는 CPI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자, 일단 그래서 SEC에서 또 때마침 CPI 발표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크라켄에 갑자기 태클을 걸어요. 이더리움 스테이킹 하는 거 그거 증권이야. 그러니까 이더리움 증권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쨌건 직간접적으로 이더리움에 영향을 주는 거는 분명해요. 자, 그죠? 이자를 받아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면 이 SEC에서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더리움 내가 보유해야 돼?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와중에 자, 제가 이제 미국에서는 가장 최고 거래소로 이제 치는, 그리고 DCG하고는 이제 직접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2월 13일 새벽 6시 블록미디어 이 기사가 나왔는데, 스테이킹 증권 아닌 IT 서비스다. SEC가 제소하면 즐겁게 재판받겠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했냐면, 이 코인베이스 블로거거든요. 코인베이스 오피셜 블로그. 여기 이제 무슨 견해가 나왔냐면,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미국 증권법 허위 테스트에 따른 보안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수적인 과거로부터 나와 있는 증권법을 새로운 산업에 이입시켜서 결론 도출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 글을 쓴 저자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폴 그레월이라는 분인데, 제가 보니까 이분 히스토리가 대단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는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로서 코인베이스 법률에 관해선 이분이 다 책임을 지는데, 과거에 페이스북의 부사장이었어요. 제가 이걸 보고 대단하구나. 그래서 페이스북이 향후에 가상자산하고 엮어서 여러 가지 것들 준비한다고 했던 것도 안 한다, 예산 집행을 안 한다, 사람들을 대거 축소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 기사도 다 믿으시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법률 고문이었다. 페이스북 이전에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미국 치안 판사로 재직했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견해를 피면서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자신감 있게 그런 얘기를 지금 어쨌건 하고 있고, 최종 승자는 저는 코인베이스가 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제네시스에 관한 얘기, DCG 파산 채권단과 제한 판매 계획 발표. 그래서 제네시스는 물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1장 법안에 의거해서 기업 회생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파산을 발표한 현재의 상황이고, 불확실성은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파산 채권단과 지금 협의하고 있는 현재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DCG의 자회사이기도 한 코인데스크는 월요일날 두 회사의 거래 협상 중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 중이니까 이게 뭐 부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사실 DCG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DCG는 두 회사에 매각하고 기존 대출을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의 지분을 제네시스 글로벌 홀드코에 넘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DCG의 지분과 제네시스의 지분을 제네시스 홀드코라는 채권단이 뭐 구성된 어떤 그런 새로운 회사겠죠. 거기에 넘긴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채권단이 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글로벌 뭐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미디어사 아니면 금융 그룹 계열 있는 그런 회사들이 다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뭐 국내에 있는 뭐 법률 회사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거버넌스가 깨져서 DCG가 파산하기를 원하진 않을 거예요. 어쨌건 이런 사람들 다 엮여 있다. 뭐 저는 어쨌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초극상에 있는 우리가 모르는 뭐 그분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인프라로 엮여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게 됐고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꺼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제 꺼내는 얘기가 이거를 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빠르면은 5년이라고 얘기했고 길면 10년이다. 근데 우리는 오늘 뉴스가 나오면 오늘 와 놀랬다가 아무 마음의 준비도 없고 아무 준비도 안 하다가 막상 사건이 터지면 그때 가서 아 위급하다. 이거 위기 의식이 있는데 정책적으로 뭐 해야 되는데 막 우리나라 정부도 뭐 이런 거에 대한 준비도 없잖아요. 뭐 내진 설계를 해서 뭐 어떻게 한다 뭐 어쩌. 근데 그거는 언발에 오줌 누기도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그것도. 그리고 인구 감소 정책에 관한 것도 미디어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2016년부터 계속 주장했었던 얘기잖아요. 이미 늦었어요. 거기다가 돈 뿌려서 뭐 애기 나면 뭐 얼마 준다? 뭐 30만 원 준다? 100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다고 애기를 낳을까요? 이렇게 매일매일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인구와 자원이 많은 그런 위주의 국가들이 향후에 경제 발전이 훨씬 올라갈 거고 포커스를 거기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미디어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경험 못한 뭐 대지진 시간 문제, 일본도 뭐 규모 8에서 9 대재앙 공포, 내진 설계, 진도 8에서 9의 내진 설계한 고층 건물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 의미 없어요. 이게 일본만의 문제일까요? 한국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준비를 안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관해서 향후에 어떻게 될까? 포항은 과연 어떻게 될까? 울산은 어떻게 될까? 내가 만약 인천에 산다면, 내가 만약에 서울의 특정 지역에 산다면, 내가 경주에 산다면, 내가 부산의 센텀시티에 지금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거는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 제가 요즘에는 뭐 터키 얘기 나오니까 터키하고 시리아 근방에 위치해서 위시해서만 무슨 문제가 생길 거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리가 갑자기 옆에서 떠드네. 여기 보면은 요쪽이죠. 샌 안드레아스. 여기. 그래서 로봇이 대신한다. 이게 쿠팡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아주 색달라져. 여기 사람이 개입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사람이 다 분리하고 막 이것저것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그냥 로봇이 다 해버리더라고요. 입고, 진열, 뭐 집품, 포장, 배분, 자동화 기술 도입, 노동력 뭐 시간 3분의 1 감소했다. 자,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이제 놀랐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거고 앨런 머스크가 이제 한마디를 던졌어요. 여기 보면 앨런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근본적으로 노동의 문제다. 장기적으로는 보편적인 기본소득 같은 제도가 필요하겠고요라는 얘기. 이분이 이제 지금 뭐 AI, 챗 GPT를 비롯해서 현실적으로는 바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는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뭐 길면은 10년 이내에 많은 직업 세계의 변화가 분명 이건 다 예견돼 있는 일이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지금 얘기를 서서히 꺼내고 있는 기본소득제하고 이제 매칭을 해서 앨런 머스크에 언급하고 같이 보시면 이제 거기 정답이 있고 이런 얘기 에너지 바우처 뭐 지원 확대 이거 뭐 도와주겠다는 얘기죠 정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어려울 때, 그리고 코비드-19 코로나 예산 편성해가지고 뭐 이것 때문에 일 못하는 분들한테 뭐 돈을 준다. 이게 사실 다 이게 기본소득제의 예행 연습이다라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행 연습일 뿐이지 결국에는 기본소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고, 직업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다 퇴출될 사람들이 되게 많아질 거고, 2030년 전 세계 중상위 소득 가구의 대륙별 비율 여기 나와 있는데 아시아가 48에서 57%로, 여기는 아시아 쪽은 중산층 비율이 더 늘어나요. 유럽은 24에서 18, 북미 그러니까 미국하고 뭐 캐나다 이런데 12에서 9%, 기타 뭐 16에서 16 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 아시아가 특히 중산층이 늘어나죠. 여기가 이 데이터가 맥킨지 컨설팅에서 이 데이터를 마련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작인가요? 그러면 IMF에서 얘기하는 거, 맥킨지에서 얘기하는 거, 자, 뭐 PwC에서 얘기하는 거, 블랙록에서 바라보는 견해, JP모건, 골드만삭스에서 바라보는 견해가 거의 다 비등비등하죠. 동아시아가 북미나 유럽보다 더 GDP, GNP가 상승할 거다. 중산층은 많이 사라질 거다라는 얘기. 이쪽은 자 어쨌건 저도 이 얘기를 2016년부터 계속 해왔죠. 이제 바로 코앞에 있는, 그렇다고 또 이 얘기를 하면 뭐 중국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그냥 집에서 방구석에서 이제 키보드 워리어들 그냥 오늘 뉴스 보고 모든 걸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는 거고, 제가 보낸 견해에서는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10년 내에 세계 중산층 절반 아시아에서 거주한다. 부의 이동이 북미에서 자 선진국에서 동아시아 쪽으로 올 거다. 자 이런 얘기는 뭐 제가 제 채널에서 많이 드렸던 것 같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 여기 중산층은, 이거는 한국이거든요. 중산층은 줄어들고 있고 빈곤층은 늘고 있어. 자 여기 69.5%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4년이 지났는데 59.9%로, 그리고 빈곤층은 12.9에서 17.0%로. 그러면 지금 2023년에서 2028년으로 가면 과연 여기서 중산층은 얼마나 많이 줄어들까? 내 직업 세계는 어떻게 될까? 내가 코인 투자하는 이유가 당장 CPI 때문에 뭐 돈 몇백 벌면 나는 그거 갖다 관광을 가야지, 이게 아니라 이 시장 자체를 그렇게 바라보면 내 코인 다 뺏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뭐 XRP 뭐 증권이네 아니네 이거 갖다도 이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견해가 있는데 결론은 이미 난 건데 다 마찬가지로 코인 세계에 관한 게, 어쨌건 수많은 대중들은 중산층에서 극빈층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간 계층이 사라지고 초극상층의 엘리트 계층과 그냥 중산층이 아닌 그냥 빈곤층만 존재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죠. 그리고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그런 식으로 아마 생산해 내지 않을까. 비싼 물건 엄청 비싸고 대중들이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들도 근데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뭐 가격이 내려가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뭐 지진에 관한 얘기랑 이런 위기의식을 조장해서 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뭐 다 죽는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 직업 세계에서 난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누구도 해결 못 해줘요. 고민했는데 노답이다. 그러면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 배 타이타닉호에 타고 그냥 천천히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이 경로는 이 해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고 대중들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차디찬 바닷물이 발바닥을 적실 때 그때서야 이제 아차 싶겠죠. 부동산에 관한 뭐 투자라든가 아니면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투자라든가 나중 가서 내 피부에 차디찬 바닷물이 접했을 때 그때 난 이 구명정에 탔어야지.
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이거 선진국에 관한 얘기거든요. 영국은 이번 주기에 도전에 과제에 요약한다. 제로 성장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뭐 이거 GDP, GNP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하방 압력을 가할 만큼 약하지 않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성장을 달성한 만큼 충분히 완화하지도 않고 인플레이션과 싸울 만큼 긴축도 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혼란입니다. 근데 어쨌건 경기는 침체됐다. 마이너스 0.2%예요. 고성장에 있다가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인데, 그럼 여기서 돈을 푼다? 이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돈 푸는 거를 막는다? 긴축한다? 무조건?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텐데. 노답이요,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처한 위치 자체가 지금 노답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뭐 금리를 올리면 이게 정답이네, 금리를 내리면 정답이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코노미스트들이 중간에서 이 사람들이 문제죠. 뭐 오늘 CPI 발표가 이렇게 금리 인상하면 뭐 주식시장이 좆됩니다. 뭐 CBDC는 뭐 어쩌죠. CBDC에 관해서 연구하고 그런 이유가 중앙은행의 통제력이 발권력에 위기가 조장되기 때문에 IMF와 BIS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데이터 분석 기본 뭐 스스로 추론 창조 대번역 뭐 이제 뭐 시작이다 뭐 어쩌저쩌고 이런 얘기가 뭐 요즘에 아마 이게 엄청 트렌드를 대중의 트렌드를 아마 계속 아마 막 유도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두 개의 댓글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한 분이 향후 집값 전망 알려달랬더니 인근 부동산 가서 알아보라는 게 챗 GPT다. 기존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이 요즘에 뭐 다 끝났다 뭐 어쩌저쩌고 사람들이 개돼지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거는 페이크다. 구글이 가장 많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존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너무 과장하지 말았으면 한다. 뭐 어쩌저쩌고 이 얘기하고, 이분이 뭐 지식 I의 챗 GPT로 바뀌는 과정, 데이터가 쌓이면 전문직은 아웃이다. 10년 본다. 이 맞는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정답. 어쨌든 많은 것이 이제 바뀌어갈 세상으로 점진적으로 가고 있고, 공공요금발 뭐 5% 물가 더 간다. 정부는 경기 대응, 정책 전환 예고, 뭐 이 얘기. 자, 과연 정책 전환하면 인플레이션이 확 꼬꾸라들까? FAD 연준에서 0.25% 금리 인상을 하면 이게 향후에 경기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급격하게 하락시킬 수 있을까? 자, 이미 정답은 거의 다 나와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뭐 부동산에 관한 얘기, 이거는 뭐 현물 경제에 관한 얘기인데, 상업용 부동산 뭐 고금리 직격탄, 수도권 거래 반토막. 이 무슨 저희 이제 주변에 간간이 재래시장, 농산물 시장에 가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거기도 그렇고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면은 거의 다 연세가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 세대에서 더 이상 이동을 안 한다, 쇼핑을 안 한다. 그러면 이 존재 자체가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 다 사라질 텐데. 그럼 상업용 부동산에 같은 경우 향후에 이 가치를 보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장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하다못해 이제 대학가 주변에 있는 그런 데도 예전에는 권리금 높고 아마, 근데 그거는 이미 다 끝난 얘기 같아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디센트럴 랜드를 이용해서 디센트럴 랜드 내에 땅을 사고 거기에 뭐 건물을 져서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2018년도에 많이 했었던 얘기인데 어쨌건 흐름이 그대로 가고 있다. 그걸 한 번 더 이제 찝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당장 내일 CPI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할 뭐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서 뭐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많은 걱정하시면서 코인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도 이게 일상화되니까 뭐 예전에 뭐 CPI 뭐들 제롬팔로 이게 다 글쎄 과연 장밋빛 미래 희망이 코인 시장에 있을까요?
예. 만약에 내가 희망회로를 돌리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투자는 멈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냥 확신하거든요. 코인 시장에 관한 건. 그들도 세금을 뽑아먹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예, 코인 시장의 활성화밖에 없다는 게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